진돗개 바로 알기 운동본부의 장석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돗개 열전 담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담태는 백구 수컷 진돗개로서 나이는 4년 반 정도 된 개이고 현재 대구 도심지에서 살고 있는 개체입니다. 담태 이야기를 준비한 것은 특별하고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호인들이 진돗개를 분양받아서 애견 생활을 시작한 뒤에 일상에서 나타나는 개들의 행동 양식 관찰을 통해서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좋은 진돗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좋은 견주는 어떤 마음으로 진돗개를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담태 견주와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2015년도에는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요. 동호인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저를 예전부터 안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었는데, 저를 찾기가 힘들어서 진돗개 사이트를 한참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느냐고 했더니, 제가 대구에서 진돗개 농장을 할 때 본인이 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 진돗개를 구경 왔던 적이 있고, 돌아갈 때는 차편이 마땅치 않아서 제가 집까지 태워준 적도 있다고 했지만은 10년도 훨씬 지난 얘기라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구에서 진돗개 농장을 하고 있을 때 중고등학생 신분으로 진돗개를 구경하러 오는 친구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 친구도 그런 경우이겠거니 했습니다. 이 친구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에 개를 키우고 싶어서 처음에는 콜리 같은 외국 견종을 키워봤었는데, 주택에서 키우기에는 개도 크고 헛지 좀 더 많았고 배변 활동과 먹거리 그리고 분별력 없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다시 진돗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고, 어릴 적에 진돗개를 구경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구구동에 있던 진돗개 농장을 찾아가 봤더니 그 농장은 사라지고 없었다는 겁니다. 저를 찾기 위해서 진돗개 동호회 사이트를 살펴보다가 제가 쓴 글을 보면서 대구에서 진돗개 농장을 운영했던 이야기를 발견하고 추적을 해서 전화를 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화 통화를 자주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예의 바르고 건실한 친구인 것 같았고, 진돗개를 향한 진정성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저에게는 가끔 진돗개를 키워보고자 하는 동호인들에게 뜬금없이 전화가 오는데요. 제가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진돗개가 공산품인 것처럼 다짜고짜 하는 말씀이 개를 팝니까? 분양할 개는 있습니까? 또는 블랙탄 수컷을 분양해 주세요. 백구 암컷을 분양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수하고 특별한 진돗개를 분양받고 싶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동호인들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진지함도 못 느끼고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우수한 진돗개를 분양할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번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수하고 특별한 진돗개를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돗개의 보편적인 형질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수견이 되고 말고는 견주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수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는 그런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진돗개를 키우기 위해서 본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본인이 진돗개를 키우게 되면 개들에게 해줘야 할 것들을 먼저 걱정했고, 나는 이런 개를 분양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안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저는 혈통 좋은 진돗개가 번식되면 분양을 해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2018년도에 전주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경기도 팔당에 있는 진돗개 농장에 합류를 해서 진돗개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팔당 농장에 있는 종견 중에서 연실이라는 모견이 출산을 하게 되는데, 연실이라는 개는 저희 보유견은 아니었지만 혈통 계보가 확실한 개였고 재능과 기능도 확인된 개였기 때문에 연실이를 보유하고 있는 견주분과 상의한 후에
분양해 줄 것을 부탁했고 견주부는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됩니다. 연실이 자기는 수컷 2마리, 암컷 1마리였는데 그 중에서 수컷 1마리를 분양하기로 결정을 했고 결국 분양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진돗개 강아지를 분양받아간 이후로 견명을 담태라고 짓고 일주일이면 2번이나 3번 전화가 왔었는데 그때부터 실질적인 진돗개 키우기가 시작되면서 제가 아는 진돗개 경험치들을 공유하게 되고 그 친구는 이론과 실제를 병행하게 됩니다. 진돗개를 키우면서 분양받은 개가 혈통이 좋으니까 무작정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만을 바라기보다는 본인이 강아지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에서 좋은 견주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는데 놀라웠던 것은 강아지 사료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진돗개 강아지는 어떤 사료를 선택해야 하고 먹이는 양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제가 평소 강아지들을 먹이는 사료와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지만 제가 해준 이야기가 충분하지 않았던지 그때부터 다양한 사료 회사 제품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료의 성분 분석을 해서 강아지에게 먹이기에 가장 적합한 사료가 무엇인지 조사를 하고 10kg 한 포에 10여만이 넘는 그 사료를 급여하기도 하고 가끔 정육점에 들러서 생고기를 사다가 잘게 썰어서 생식을 시켜주는 등 먹거리에도 그 신경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강아지의 경험치를 넓혀주기 위해서 매번 같은 시간에 산책을 시켜주고 목욕을 시켜주면서 강아지와 교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애견 카페에 데리고 다니면서 다양한 품종과 만남을 갖게 하고 놀아주면서 동종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인근 야산에 가서 목줄을 완전히 풀어서 자연에 동화될 수 있도록 마음껏 놀고 질주할 수 있게 하면서 신체 발달과 운동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자연이 발산하는 냄새에 흠뻑 취하게 내버려 두면서 타고난 본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진돗개로서 유전적 본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견주와 개는 서로의 성질을 알아가게 되면서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담태의 사고 능력은 확장되면서 좋은 진돗개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담태라는 개가 농장에서 관리되었다면 그러한 혜택을 누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진돗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을 테지만 담태로서는 좋은 견주를 만나서 견생으로의 삶이 좋아지게 되죠. 이 친구가 진돗개 관리를 정말 잘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진돗개를 관리하는 친구라면 혈통이 좋은 자견이 태어나면 관리를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담태보다 일주일 늦게 태어난 박두라는 수컷 한 마리를 분양을 해주게 되는데요. 두 놈은 수컷이고 같이 성장을 하면서 생후 6-7개월 무렵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 견주가 퇴근해서 보면은 담태의 얼굴에만 상처가 나 있어서 담태가 싸움에서 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박두의 덩치가 더 크고 사료나 간식을 주면은 항상 먼저 먹는 게가 박두였는데 하루는 견주가 보는 앞에서 싸움이 붙어버린 겁니다. 박두의 성향은 사료나 물, 간식을 주면 항상 재바르게 먼저 가서 먹고 담태는 기다렸다가 먹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박두의 행동이 지나치다 싶었는지 서서히 담태도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갈등의 요인이 생긴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도 간식을 줬는데 간식을 먼저 먹는 게는 박두였지만 담태 역시 간식에 욕심을 내자 박두가 먼저 공격을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등하게 싸우다가 이기는 쪽은 의외로 담태였지만은 박두는 얼굴 공격이 주특기여서 상처가 많이 난 쪽은 담태였다고 했습니다. 승부가 결정된 이후부터는 간식을 주면 담태가 먼저 먹고 박두가 먹었다고 하는데 싸움에 이기고 난 이후에
서열 정리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담태는 박도와 잘 지냈다고 했지만 장난감 같은 것을 주면 담태가 항상 먼저 차지를 했지만 독차지하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가지고 놀다가 박도에게 양보를 했고, 간식을 줘도 먼저 입을 대긴 했지만 박도가 먹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관대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두 마리는 같은 공간에 살기 때문에 싸움 이후에는 누가 먼저인지 알 수는 없지만 화해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마리의 진돗개를 풀어서 관리하다 보면 서열 싸움은 늘 있는 것이고, 진돗개들은 매번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매번 싸우기만 하면은 무리는 결속될 수가 없습니다. 화해의 몸짓이 없다면 무리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과거 진도 섬에서도 진돗개들이 자유롭게 삼삼오오 모여서 무리를 이루면서 돌아다녔고, 사람들이 봤을 땐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들만의 질서는 유지하고 살았을 겁니다. 무리를 형성하면서 무리를 유지하거나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해와 소통이 필요하고, 그 힘이 약한 개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진돗개 역시 그러한 습성과 본능이 유전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다수의 진돗개들을 풀어서 관리를 하다 보면 개체들 간에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간혹 싸움을 즐기는 개들 가운데 화해를 표현해내지 못하는 개들이 관찰되는데, 이런 개들은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무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저급한 형질의 약한 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담태가 싸움에서 이기고도 먹거리를 나누거나 싸움에서 진 개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화해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습성과 본능이 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런 성품의 진돗개를 강한 개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담태가 성장하고 난 뒤에 좋은 혈통의 암컷을 한 마리 더 보내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좋은 개가 나오면 담태 견주가 성장기에 관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암컷 한 마리를 보내게 된 것인데, 그 암컷을 보내고 난 뒤에 담태의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강아지에게 관대하게 대해 줄 줄만 알았던 담태가 의외로 무섭게 대하더라는 겁니다. 어린 강아지를 심하게 공격하거나 물진 않았지만은 근엄하고 차갑게, 그리고 단호하게, 마치 여기는 나의 구역이고 내가 정한 규칙을 넌 따라야 해 라고 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했는데요. 담태가 새로운 강아지에게 계속 저러면 어쩌나 해서 걱정을 했었지만은 열흘 정도가 지난 뒤부터 담태가 누워있으면 강아지가 담태 등을 올라타고 담태 얼굴을 물고 귀를 물고 해도 다 받아주는 자상한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서열을 정하느라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담태 견주는 담태를 데리고서 시간이 날 때면 산행을 했었는데, 새로운 강아지가 4-5개월 되었을 무렵에 같이 산행을 했고, 견주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개들이 마음껏 뛰고 놀게 해준 다음에 담태와 견주는 집에 가려고 차에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운 강아지는 더 놀고 싶었던지 불러도 오지도 않고 뺀질거리면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담태는 그 상황을 인지했는지 그놈에게 달려가서 무섭게 다그치고 그놈을 꼼짝 못하게 해서 데려왔었는데, 담태는 견주의 관리 방식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지만 담태의 그런 행동이 이해되었던 것은, 담태란 놈은 항상 어린 강아지들과 자상하게 잘 놀아주고 관대하지만 한 번씩 강아지들을 혼낼 때도 있었는데, 담태의 입장에서 지가 정한 규칙이나 질서가 있는데 철없는 강아지가 위반을 하면 단호하게 혼내는 경우를 확인을 했었고, 견주의 입장에서는 담태가 정한 규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지만 담태의 행동을 관찰해 봤을 때 어린 강아지가 지나치게 까불거나 견주의 말을 듣지 않고 나대거나 분별력 없이 행동을 할 때면 혼내는 것을 몇 번이나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태가 산행에서 강아지에게 했던 행동은 상황을 파악하고 했던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고요. 담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동호인 여러분 즐거운 애견생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